여러분, 한우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눈꽃처럼 화려한 마블링, 입에서 살살 녹는 그 고소한 맛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그 성공의 상징이었던 마블링이 오히려 지금 한우 산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놀라운 역설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우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그 찬란한 지방, 마블링이 어떻게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6단계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과거의 성공이 어떻게 현재의 위기가 됐는지, 그리고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한우 마블링의 역설입니다. 네, 먼저 이 역설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말 귀한 진미 대접을 받던 한우가 어쩌다 개성 없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을까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요. 눈꽃 같은 마블링이 촘촘히 박힌 한우는 정말 특별한 날에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딜 가나 똑같은 1++ 등급, 비슷한 맛, 특별함은 사라지고 모두가 똑같은 맛을 내는 뭐랄까 획일화의 덫에 빠져버린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다 똑같아져 버린 걸까요? 그 답은요, 정부 정책과 시대적 배경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말 그대로 지방 위에 세워진 산업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수입 소고기가 막 들어오니까 우리 한우를 차별화하려고 마블링에 집중하는 고금육 정책을 편 거죠. 이게 처음엔 제대로 먹혀서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비싼 외식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정타는 2016년에 터졌습니다. 바로 김영란법 때문에 법인카드로 비싼 한우를 사 먹던 접대 문화가 거의 사라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시간이 곧 돈이다. 이 한마디가 그 시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든 빨리빨리 해치워야 했던 압축 성장의 시대잖아요. 깊고 은은한 풍미를 음미하며 기다릴 여유 같은 건 없었던 거죠. 그냥 입에 넣자마자 바로 터지는 그 즉각적이고 강렬한 지방의 고소한 맛에 모두가 열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마블링 좋은 등심, 안심 같은 몇몇 부위에만 모든 가치가 쏠리니까 소 한 마리에 무려 85%에 달하는 나머지 부위는 찬밥 신세가 된 거죠. 이러니 농가나 유통업체는 재고 부담에 시달리고 산업 전체가 아주 불안정한 구조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깊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의외로 아주 오래된 우리의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방의 맛을 넘어서 진짜 고기가 가진 깊은 풍미를 되찾는 방법. 바로 숙성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숙성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걸 넣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시간과 고기 자체가 가진 효소의 힘을 이용해서 단단한 근육 조직을 스스로 부드럽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깊은 감칠맛을 끌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이 부리는 마법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입안에서 팡 터지고 사라지는 단순한 기름 맛이 아니고요. 혀에 오랫동안 남으면서 여러 가지 맛의 층위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복합적인 감칠맛으로 우리의 미식 기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간은 대체 어떻게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드는 걸까요? 고기를 완성하는 과학,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육점 앞에 오늘 잡은 소 이런 문구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왠지 모르게 엄청 신선하고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요, 정반대입니다. 막 도축한 고기는 사후 경직이라고 해서 근육이 잔뜩 뭉쳐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겨요. 이 근육이 완전히 풀리고 고기 속 효소들이 작용해서 부드러움과 풍미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시간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숙성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기를 진공 포장하는 습식 숙성은 수분 손실이 없어서 경제적이지만 맛이 깊어지진 않아요. 반면에 고기를 공기 중에 그대로 말리는 건식 숙성은 풍미가 정말 진하게 응축되지만 수분이 날아가면서 버리는 부위가 많아 비싸죠. 결국 경제성을 택할 거냐 아니면 최고의 맛을 추구할 거냐 이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교차 숙성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배로 운송하는 동안에는 습식 숙성으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건식 숙성으로 풍미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아주 영리한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 오래된 지혜인 숙성이 지금 한우가 겪고 있는 이 현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우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한우 산업이 가진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이 단 15%의 고급 부위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5%는요? 거의 헐값에 팔리거나 재고로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 엄청난 비효율이고 낭비잖아요? 그런데 숙성이 바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마블링이 좀 적은 부위나 낮은 등급의 고기도 숙성을 거치면 고급 부위 못지않은 깊은 맛을 낼 수 있게 되거든요. 소 한 마리의 모든 부위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농가에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맛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획일적인 표준화일까요? 아니면 다채로운 다양성일까요? 마블링 등급이 모든 고기를 똑같은 맛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숙성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마치 와인처럼요. 어떤 소를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숙성시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과 향을 가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빈티지 고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숙성은 단순히 고기를 보관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맛을 창조해내는 위대한 요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아 헤매는 최고의 맛은 더 많은 지방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